안녕하세요. 오늘 연우 상담까지 모두 마쳤어요. 오늘까지 학부모 상담은 이번 주가 저희 은교랑 연우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고요. 이제 다 마쳤네요. 어제하고 오늘 주로 상담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다 마쳤고 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튼 거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 심판 토끼육아 책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또 EBS 방송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과 노력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풋을 굉장히 많이 들이게 되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송의 특징은 지금 현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짧은 7분 안에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미션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그게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때보다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제가 이제 또깨 타이머 개발해서 판매 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아보카도랑 핑크랑 민트 색상 또 저는 이제 여기저기 다 놓고 있어요. 저희 집 이제 뭐 주방도 그렇고 일할 때도 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요거를 또 제가 굉장히 이게 판매하는 거에도 처음 이런 것들 판매하고 기획하고 제작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손이 은근히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또 다른 차원의 육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되게 또 다른 노력과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깨육아 올인원이랑 또깨육아 훈육책 그것도 같이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일단 서론이 또 길었는데 오늘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그냥 짧게나마 다뤄보려고 해요. 뭐였냐면은 책을 구매해 주신 독자님이신데 책에서 이제 이 심판 책은 사실 그 전에 구판 있잖아요. 구판이랑 내용이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이게 전체 두께가 524페이지거든요. 그냥 이 정도가 구판에 해당되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쓸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구판의 내용을 다 날려버릴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 수준에서 되게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진짜 이것보다 자세하게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쓴 게 또깨육아 구판이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다시 정제를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설명드리자면 한 이 정도 분량? 이 정도 분량이 구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많이 치자면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부터 한 이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 새로 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새로 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하거나 클래스를 진짜 집중적으로 개월수별로 가지거나 뭐 이럴 때만 전수해 드렸던 내용들을 완전히 정제해가지고 담아둔 거죠. 근데 오늘 받았던 질문은 이거 진짜 이번에 심판 읽으신 독자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그냥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인스타 라이브는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이제 틀어서 조금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궁금한 점을 이제 쭉 적어주셨는데 책에서 깨시 도출해서 그러니까 깨시라는 거는 깨어있는 시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잠텀을 깨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깨시를 도출해서 잠텀에 따라서 분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3개월의 깨시가 최대 1시간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이 주신 질문이 저도 살짝 이게 정확히 이걸 자세하게 들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굳이 요약을 해보자면은 앞부분 그러니까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낮잠을 3개월에 3번을 잔다고 하면은 세 번째는 이제 항상 제가 캣냅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양이 잠. 그거를 짧게 자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챕터 7이나 이쯤 뒤로 가면은 이상적인 스케줄로 제시한 모범 답안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의 서술에 의하면 처음 낮잠이 좀 짧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앞과 뒷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앞부분은 살짝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더 대중에게 풀 수 있는 내용. 약간 이 앞부분. 굳이 말하자면 3분의 1 정도는 그냥 일반 대중분들한테 풀 수 있는 내용이 약간 3분의 1까지 담겼다고 보면은 그래서 그 3분의 1이 똑개우가 9판에 해당되는 내용을 굳이 꼽자면은 3분의 1 정도가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했을 때 낮잠 3회 체제라면은 마지막 낮잠이 당연히 짧게 구현이 되잖아요. 왜냐면 낮잠 3은 짧게 구현이 되다가 4개월, 5개월, 뭐 6개월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서 지금 처해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6개월쯤 되면은 낮잠 2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보통 물론 이제 더 늦게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범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6개월, 7개월, 뭐 8개월 무렵에 이제 2회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될 때 마지막 낮잠, 하루에 낮잠이 3번이면은 마지막 낮잠은 당연히 없어지고 낮잠 2회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게 되게 커먼한, 되게 제너럴하게 설명드리는 스케줄의 이론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뒤에서 이제 챕터 6, 7부터는 정말 세부적인 전략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6, 7을 설명할 때는 이 앞부분에 그 커먼한 내용들, 제너럴한 그런 이론이나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챕터 6, 7을 적용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책 안에서. 그리고 특히 챕터 7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챕터 7에 제시한 그 모범 답안지 스케줄들을 정말 D-Day 1부터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서 이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을 했다면은 뭐 딱히 못할 것도 없는 스케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예 옆에 딱 붙어 있고 D-Day 1부터 뭐 이 스케줄대로 한번 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못할 것도 없을 스케줄이겠지만 보통은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챕터 7에 제가 모범 답안지로 네이밍해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약 한 3개월 이후 그런 선행학습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아기의 이상적인 스케줄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게 도출이 됐냐면 아기의 영유아 수면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불변의 그 원리 있잖아요. 그 불변의 원리는 그냥 수면 과학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 그냥 대원칙인 건데 그거를 몇 주 차에 적용시키느냐, 몇 개월 차에 적용시키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차피 아이가 뭐 2돌이 지나거나 1돌이 지나거나 했을 때 낮잠이 1회 체제로 바뀌게 되고 또 3돌이 지나면 낮잠이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수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낮잠 1회로 갔을 때 어떤 아이는 낮잠 2회가 이런 패턴을 가다가 낮잠 1회로 갈 것이고 낮잠 1회를 요 시각대에 넣었던 애가 낮잠 1회가 결국 탈락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점들은 있겠지만 그게 그 아이의 생체 시계나 여러 가지 그 깔린 이론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냥 밝혀진 과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정말 적기에 그냥 요 개월수에 딱 적기라면은 그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9개월 때 낮잠 1을 좀 줄여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5개월 때 낮잠 1을 줄여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거를 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챕터 7은 그런 원리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수 차나 개월수 차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뭐 돌쯤 됐을 때에도 결국 이 기틀은 바뀌지 않거든요. 딱 그 느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을 다시 한번 짧게 보자면은
이상적인 스케줄로 제시된 챕터 7의 그 스케줄이 낮잠 3번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앞부분 낮잠 1이 이게 계속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낮잠 3 없어지는 그 캣냅이랑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낮잠 3은 이제 없어지면서 낮잠 2회가 되면서 낮잠 3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낮잠 1이 탈락이 되진 않잖아요. 낮잠 3은 탈락되는 애니까 짧게 유지되다가 결국 없어지는 녀석이고 낮잠 1과 낮잠 2는 낮잠 2회 체제일 때 제가 이 책에서는 모닝냅과 런치냅이라고 서술을 했어요. 아침 낮잠, 점심 낮잠. 그러니까 그 시각대에 따른 네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아침 낮잠은 낮잠 2회 체제에선 계속 있는 놈이에요. 계속 있는 놈인데 아이의 그 생체 호르몬, 생체 시각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진정 전략 부분이랑 아이의 수면에 관한 그 부분에서 되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번 심판 책에서. 그걸 보게 되시면은 아이의 그 생체 시계 흐름에 따라서 내 아이가 언제 낮잠을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되실 건데 그랬을 때 낮잠 1과 낮잠 2의 특성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아이의 그 생체 호르몬상의 흐름에 따라서 낮잠 2, 그러니까 딱 그 점심 부근, 요때가 가장 아이가 우리가 커피에 비유를 하죠. 커피가 필요한. 우리 어른으로 치면은 애프터눈 티 문화가 생긴 이유가 우리 어른이 그때 돼서 되게 노곤해지고 우리 어른의 생체 흐름으로는 뭐 낮 2시 정도? 그때가 되게 노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애프터눈 티 문화가 발달을 자연스럽게 한 것처럼 아이도 이제 각성도가 계속 떨어지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때 낮잠을 자주는 게 정말 깊게 잠을 잘 수도 있고 아이의 하루를 운영할 때 중간쯤에 그 허리축에 그 길게 들어가 주는 것이 아이의 그 충전, 그러니까 그 하루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 충전 에너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낮잠 2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면 갈수록. 근데 이거를 지금 아이가 설사 2개월, 3개월 차라고 하더라도 이걸 알고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챕터 7이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6개월 되실 거고 뭐 돌 될 거고 할 거잖아요, 애들이. 그랬을 때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약간의 선행학습 개념으로 나중에 이런 패턴이 되겠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낮잠 1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지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는 제가 이제 질문 이 독자님들 토끼요가 심판 독자님들 중에서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 그거 한번 다뤄봤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시 요약하자면은 앞부분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는 낮잠 3이 이렇게 짧게 이게 결국은 짧아지다가 이제 탈락이 되는데 뒤에 이제 챕터 6, 7 이 전략편 있죠.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 전략들 특히 챕터 7 이 경우에는 낮잠 1이 짧게 나오는데 이게 좀 궁금하다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다시 설명 요약해서 드리자면 낮잠 3회에서 낮잠 2회로 전환이 되죠. 그거는 이제 아이 개월수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6개월 경쯤에 이제 3회에서 2회 경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를 좀 더 챕터 7을 참고하셔가지고 낮잠이 들어가는 시각대부터 철저하게 좀 미리미리 만약에 계획을 해서 관리를 했다면은 낮잠 2회 체제도 조금 더 빨리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낮잠 2회를 빨리 전환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낮잠이 들어가는 그 시각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갔고 길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의 횟수가 적은 두 번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 번의 낮잠 이건 잠은 그냥 먹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양가 있는 낮잠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딱딱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스케줄이라고 네이밍을 한 거고 그냥 이상적인 모범 답안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뭐 개월수 언제가 됐든 간에 낮잠 2회로 됐을 때 그 2회가 펼쳐지는 이상적인 스케줄은 챕터 7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낮잠 3은 짧아지면서 탈락되는 깍두기 낮잠인 거고 낮잠 1, 2는 낮잠 2회 체제일 때 쭉 가다가 낮잠 1회로 이제 전환이 될 때 낮잠 1을 탈락시키고 아이의 하루에서
허리에 들어가는 낮잠이 제일 영양가 높은 애, 질 좋게 들어가야 되는 애, 걔 하나 남겨놓고 낮잠 1회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낮잠 1회 전환도 아이 각자가 어떤 스케줄을 따라왔고 어떤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돌 정도 되면은 낮잠 2회에서 1회 체제로 슬금슬금 전환이 될 거예요. 물론 조금 늦게 돼서 14, 15개월 때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내가 그 전에 어떤 스케줄에 아이를 태웠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르고 아기가 하루를 어느 정도 만족도 있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받은 질문 중에 그거를 한번 알아봤네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제가 요거 신간 관련해가지고 질문들도 여러 루트로 간간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스크리닝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이 심판에 관련된 거는 줌 강의나 아니면 제가 질문을 그냥 받아서 뭐 커피타임처럼 뭐 이렇게 질문을 미리 받고 운영하는 그 세션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딱 맘먹고 오픈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오늘은 받은 질문 중에 그 부분이 인상적이라서 한번 인스타 라이브가 가장 좀 손쉽게 제가 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남겨둘 테니까요. 혹시 신간 구매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우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